1947년 8월 2일 안데스 산맥 상공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난 여객기가 침묵에 빠졌다. 도착 예정 4분 전이었다. 마지막 무선 전문은 이랬다. 이타 산티아고 17시 45분 스탠덱. 받은 쪽에선 뜻을 몰라 되물었다. 돌아온 것은 같은 단어 2번이었다. 스탠덱은 그렇게 3번 타전된 뒤 끊겼다. 이듬해 봄, 이 7글자는 지구 반대편 호주 신문 1면에 실렸다. 기체 이름은 스타더스트. 탑승자는 11명이었다. 여객기는 51년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금도 해독되지 않았다. 여기는 심야 괴담 기록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여객기를 소개한다. 이름은 스타더스트. 폭격기를 여객용으로 개조한 기종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된 때였다. 소속은 영국 남미항공. 1945년 새로 문을 연 히스로우 공항에서 첫 출발편을 띄운 항공사였다. 이날의 노선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산티아고까지였다. 안데스 산맥을 넘는 구간이다. 예정 비행 시간은 4시간이 채 안 됐다. 순항 고도는 24,000피트. 안데스의 높은 봉우리들을 넘기 위한 고도였다. 탑승자는 모두 11명이었다. 승무원 5에 승객 6. 이 기록에서 이름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2명이다. 첫째는 기장 쿡, 옛 영국 공군 조종사였다. 둘째는 무전사 하머. 스탠덱을 친 손이 이 사람의 손이다. 나머지 승무원은 부조종사와 항법 담당, 그리고 객실 승무원 1명이었다. 승객 6명은 대부분 사업가였다. 그중 2명만 짚고 간다. 1명은 외교 행랑을 들고 있던 심프슨, 영국 정부 문서를 나르는 정령이었다. 다른 1명은 림퍼트 부인, 전쟁 중 독일에 발이 묶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의 품에는 남편의 유골함이 있었다. 1947년 8월 2일 오후 1시 46분 스타더스트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이륙했다. 안데스 상공에 접어들자 두꺼운 구름이 지상을 가렸다. 산도, 강도, 도로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항법은 나침반과 시계에 의존해야 했다. 위치를 계산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 가지를 전제로 한다. 바람이 예측한 그대로 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의 기상학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안데스 상공 높은 곳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의 띠가 있다. 훗날 제트기류라 불리게 될 바람이다. 1947년의 항법 계산에는 이 바람이 없었다. 오후 5시 41분 무전사 하머가 마지막 전문을 보낸다. 이타 산티아고 17시 45분. 도착 예정 4분 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진 7글자 스탠덱. 산티아고에서 이 신호를 받은 것은 칠레 공군 무전사였다. 그는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 크고 또렷했지만 아주 빨랐다. 마지막 단어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그는 다시 확인을 요청했다. 하머는 같은 단어를 다시 쳤다. 그리고 곧바로 한 번 더. 또 같은 단어였다. 최초 한 번, 그리고 연달아 2번. 스탠덱은 그렇게 3번 수신됐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스타더스트는 그 뒤로 응답하지 않았다. 산티아고 공항에 스타더스트는 끝내 착륙하지 않았다. 실종 소식은 곧바로 세계로 타전됐다. 항공사 사장 베넷이 직접 수색에 나섰다. 전쟁 중 영국 공군 정예 폭격 부대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수색은 닷새간 이어졌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군도 움직였다. 영국 공군 무관도 별도의 수색기를 띄웠다. 그런데 그 기체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고도는 20,000피트였다. 안데스에 눈쌓인 봉우리들은 그보다 높았다. 수색 중에 한 아마추어 무선사가 희미한 SOS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생존 기대가 잠깐 잃었다. 그러나 이 신호는 근거 없는 오보로 판명됐다. 기체도 생존자도 잔해 한 조각도 찾지 못한 채 수색은 끝났다. 이듬해 3월 영국 미당보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수석사고 조사관 브라운은 이렇게 공표했다. 스탠덱이라는 단어의 뜻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신문을 타고 퍼졌다. 뉴캐슬의 신문, 브루클린의 신문, 멜버른의 신문. 호주에서만 서로 다른 도시 3곳이 이 단어를 지문에 실었다. 기체도 사람도 찾지 못한 사건이었다. 유일하게 활자로 남은 것은 7글자짜리 미해독 단어였다. 그 뒤로 51년 스타더스트는 흔적없이 사라진 사건으로 남았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소문이었다. 하나는 사보타주설. 전령이 들고 있던 외교 행랑을 노린 폭발하는 이야기였다. 이 소문은 더 부풀 이유가 있었다. 같은 항공사의 다른 여객기 2대가 이듬해와 그 이듬해에 잇따라 실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발견된 잔해는 폭발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금괴설. 산중 어딘가에 부서진 화물칸과 쏟아진 금괴가 있다는 전승이 돌았다. 회수된 화물 어디에도 금괴는 없었다. 세 번째는 UFO설. 흡독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이 소문을 키웠다. 1970년대 스페인에서는 이 단어를 딴 UFO 잡지가 창간되기도 했다. 1998년 1월 아르헨티나 등반가 2명이 투풍과 토산 빙하를 오르고 있었다. 고도 약 4,600m. 산티아고에서 동쪽으로 80km쯤 떨어진 지점이다. 두 사람은 빙하 표면에 드러난 금속 조각을 발견한다. 엔진이었다. 제조사 각인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발견 이전까지 안데스 어디에도 스타더스트의 흔적은 없었다. 51년 만이었다. 이듬해 제방로는 얼음 폭풍에 막혀 실패했다. 2000년 1월 선발대가 현장에 처음 도달했다. 이어 2월에는 아르헨티나 육군 본대와 사고조사팀이 헬기로 도착했다. 발견된 것은 프로펠러와 바퀴, 그리고 유해였다. 바퀴 한쪽에는 반세기가 지난 그때까지도 공기가 차 있었다. 잔해는 넓게 흩어지지 않았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랜딩 기어는 접힌 채였다. 프로펠러는 순항 회전수 그대로 방영돼 있었다.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다. 폭발도 추락도 아니었다. 조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산의 정면으로 부딪힌 충돌이었다. 그리고 충돌 직후 몇 초 만에 눈사태가 기체를 덮었다. 조사팀이 재구성한 경로는 이랬다. 스타더스트는 24,000피트 상공에 있었다. 거기서 강한 서풍을 정면으로 맞았다. 지금 우리가 제트 기류라 부르는 바람이다. 시속 100마일대에서 많게는 그 이상까지 불어닥친다. 이 바람은 기체의 실대 속도를 크게 늦췄다. 그런데 조종실의 계산에는 이 바람이 없었다. 계산대로라면 이미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 상공에 도달했어야 할 시각이었다. 실제로는 아직 산맥 한복판이었다. 그 오판 속에서 무전사는 도착 4분 전이라는 마지막 전문을 보냈다. 조종실은 구름 아래로 강하를 시작했다. 그리고 몇 초 뒤 시야가 트이지 않은 채로 기체는 설벽에 부딪혔다. 2000년 조사는 기장에게 과실을 묻지 않았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 시대의 항로 규범 어디에도 없던 것이었다. 경로와 원인은 그렇게 밝혀졌다. 그런데 단 하나, 스탠딩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설명 중 가장 유력한 것은 모스부호 간격을 잘못 읽었다는 설이다. 점과 선의 배열을 다르게 띄어 읽으면 전혀 다른 글자가 나온다. 교신 종료 부호를 빠르게 치면 스탠덱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설명은 그럴듯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답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산티아고에서 뜻을 묻자 하머는 같은 단어를 똑같이 두 번 더 쳤다. 한 번의 오독이라면 우연일 수 있다. 그런데 세 번 모두 같은 단어였다. 단순한 착오로 설명하기엔 걸린다. 2000년 한 방송사가 이 문제를 시청자에게 공개했다. 수백 통의 해독 제안이 쏟아졌다. 관제탑 이름의 약자라는 설, 다른 호출부호를 잘못 쳤다는 설, 기체명이 뒤섞였다는 설. 그러나 제작진은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2001년 이 사건을 다룬 미국 공영방송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기장의 조카와 승객의 조카가 출연했다. 반세기 만에 삼촌의 마지막 비행을 마주한 것이다. 제작진은 빙하 위에서 짧은 위령을 치렀다. 이후 유전자 감정이 진행됐다. 영국인 희생자 8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빙하가 빚어낸 잔해는 기체 전체의 약 10%로 추정된다. 나머지 90%는 여전히 얼음 속에 있다. 빙하는 조금씩 움직인다. 지금도 무언가를 계속 밀어내는 중이다. 경로는 밝혀졌다. 원인도 밝혀졌다. 기체는 찾았다. 그런데 단어는 아직 없다. 여기부터는 이야기 밖에서 정리한다. 스타더스트는 실제 사건이다. 오늘 다룬 날짜와 인물, 조사 결과는 당시 신문 지명과 공식 조사, 다큐멘터리 기록을 따랐다. 1947년의 안데스 항로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맨몸에 가까운 비행이었다. 제트기라는 개념이 조종실에 닿기 전이었다. 조종사는 나침반과 시계만으로 산맥을 넘어야 했다.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나눠보자. 소멸 경위와 잔해 위치, 충돌 원인은 2000년 조사로 확인됐다. 스탠덱이라는 단어의 뜻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 그래서 묻고 싶다. 스탠덱. 여러분은 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는 것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럼 다음 기록에서 다시 만나자.